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 바로 고혈당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혈당 관리에 소홀했던 건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고혈당이 왜 위험한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혈당이 정확히 뭘까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포도당이라는 걸 사용해요. 이 포도당은 주로 음식물에서 얻는데요. 혈액 속에 이 포도당이 너무 많아진 상태를 바로 고혈당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혈액이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역시 식습관입니다. 과식하거나 탄수화물, 특히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팍팍 오르겠죠. 밥 먹는 시간도 들쑥날쑥하면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운동 부족도 한몫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힘들어져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 얘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혹시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약물 복용 불량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약을 제때 안 먹거나 용량을 안 지키면 당연히 혈당이 높아지고요.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보관을 잘못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도 혈당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올린답니다. 또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이나 감염에 걸려도 일시적으로 혈당이 상승할 수 있으니 아플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비만이나 유전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죠.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고혈당이 올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내 몸이 나 지금 고혈당이야 라고 보내는 신호들, 즉 고혈당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혈당이 계속 높으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잦은 갈증입니다. 계속 목이 마르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돼요. 우리 몸이 너무 많은 당을 내보내려고 애쓰다 보니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두 번째는 잦은 배뇨입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과도한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는 우리 몸의 노력이에요. 세 번째는 심한 공복감이에요.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고프고 뭘 먹고 싶어지는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혈액 속 당이 세포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서 세포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늘 축 늘어지는 느낌. 이것도 혈당이 에너지로 잘 쓰이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혈당이 수정체에 영향을 줘서 시야가 뿌옇게 보일 수 있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것도 고혈당의 신호일 수 있어요. 탈수 증상 때문에 피부가 푸석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죠. 더 심각한 건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건데요. 혈액순환 장애와 면역기능 저하로 작은 상처도 오래가고 덧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거나 특히 일형 당뇨병의 경우 입안이 마르는 구강건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엔 케톤산혈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 올 수 있는데요. 오심, 구토, 복통, 호흡곤란은 물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소변에서 달콤한 과일 냄새 같은 게 나면 즉시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혈당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단계, 혈당 측정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4시간 간격으로 혈당을 측정해서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집에 자가 혈당 측정기 하나쯤은 꼭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2단계,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매시간 적어도 반 컵 이상의 물을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고 혈액 속 당을 희석시키는 데 도움을 줘야 해요. 3단계, 식사 조절도 중요하죠.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때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드세요. 4단계, 운동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혈당이 너무 높을 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혈당이 250ml 이상이라면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5단계,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신 약은 반드시 정확한 시간에 복용해야 해요. 내 마음대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케톤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변 케톤 시험지로 케톤 산혈증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토가 심하거나 소변에서 케톤이 검출될 때 또는 공복 혈당이 240mg보다 하루 이상 높게 유지되거나 체온이 37.5도를 넘고 호흡곤란, 심한 복통, 의식 변화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건 경고음이에요. 자, 이제 고혈당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해요. 식단을 저탄수화물, 고섬유질로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핵심이고요. 물론 약물 치료도 중요한데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거나 인슐린 분비를 돕는 경우, 혈당 강화제나 필요에 따라 인슐린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이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확인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해야 해요. 그럼 고혈당 아예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법이 가장 중요하죠. 첫째,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세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과식하지 않고 가공식품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은 만병통치약과도 같아요.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혈당 조절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적정 체중 유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과체중이나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 위험을 키웁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내 혈당 상태를 체크하고 당뇨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 자주 검사를 받아 조기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과 절주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담배와 술은 혈당 조절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니 꼭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한 번에 싹 낫는 병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서 나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최신 당뇨병 관리법에 대한 정보도 계속 알아두는 게 좋아요.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행하는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어떠셨나요? 고혈당에 대해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 몸은 정말 소중하니까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서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